사이다 무비튼. 아들 내외와 동거를 시작한 후 며느리가 게으르기 짝이 없는 골칫덩어리란 걸 알게 됐다. 동거를 하게 된 것도 며느리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 혼자 계시는 게 너무 걱정이에요. 그이도 자기가 외아들이라면서 걱정이 많아요. 어머님, 저희랑 동거하시는 게 어때요? 라고 한 게 계기가 되어 진행이 됐는데, 그때만 해도 며느리 아이가 입안에 혀처럼 굴 때라 나는 세상 착한 며느리라고 깜빡 속고 있었다. 하지만 같이 살고 나서 보니 맙소사, 며느리는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결국 두 아이가 이사를 들어온 후로 집안일은 내가 독박을 쓰게 됐다. 며느리는 한 번 꺼낸 물건은 제자리에 돌려놓는 법이 없었고, 서랍장이며 문도 10줄만 알 뿐 닫는 일이 없었다. 옷도 벗은 자리에 그대로 팽개쳐두고 나몰라라였다. 과자 먹다 흘린 부스러기도 치우기는커녕 봉지도 쓰레기통에 넣지 않았다. 더 놀라운 건 샤워하는 꼴을 보기가 힘들다는 점. 속옷은 갈아입는지 벗어놓은 속옷이 여기저기 굴러다녔다. 나는 결벽증까지는 아니지만 깨끗하게 정리하는 걸 좋아해서 며느리가 하는 꼴을 보고 식겁했지만, 뭐라고 하면 잔소리로 들릴 것 같고 갑질한다고 할까봐 처음엔 꾹꾹 참았다. 하지만 참는데도 정도가 있고, 한 집안에서 지저분하고 불청결한 며느리 때문에 비위가 상하는 지경이 됐을 때, 너 다른 건 몰라도 샤워는 좀 하면서 사는 게 어떠니? 그리고 속옷 벗어서 바닥에 아무렇게나 내팽개치는 습관은 좀 고쳐줄래? 라고 하자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어머님이 세탁기에 넣으시면 되잖아요. 라고 적반하장이었고, 아무런 개선의 변화도 없었다. 아들한테 네가 좀 어떻게 해보라고 하자 완전히 며느리 편이 돼서 나만 나쁜 사람이 되고 말았다. 아들 부부를 보면서 얘네들은 이미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예상하고 먼저 동거 얘기를 꺼냈다는 합리적인 확신이 들었다. 이 집은 이미 은행 대출도 다 갚았고 얼마 전 리모델링까지 마친 데다 대금도 다 치른 상태였다. 철저한 계산이 숨어있다는 걸 깨달은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기분이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고 판단한 나는 며느리에게 미안하지만 더 이상 같이 사는 건 힘들 것 같다. 이 집에서 나가줬으면 한다. 우리는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도 너무 다른 것 같다고 하자 갑자기 울면서 아들에게 달려가더니 내가 자기를 구박하고 집에서 쫓아내려고 한다는 식으로 일러 바쳤다. 아들은 며느리 말만 일방적으로 편들면서 득달같이 시어머니 갑질은 말만 들었지 우리 엄마가 그럴 줄은 몰랐어. 알고 보니 엄마도 쓰레기였네. 라면서 눈을 부라렸다. 남편과의 소중한 보금자리가 쓰레기통이 되어가는 걸 참을 인자를 수천 번 쓰면서 참았고 청소, 빨래 다 하면서 아들 내외를 모시다시피 했다. 아들이란 놈이 어떻게 저런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는지 기가 차고 억장이 무너졌다. 사태는 그걸로 끝이 아니라 급발진한 며느리가 집안일은 자기에게 독박 씌우고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갑질을 일삼더니 짜증나니까 나가라고 했다는 명백한 허위 사실을 동네방네 퍼뜨리고 다녔다. 결국 밖에서 나는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만 했다. 며느리의 횡포로 인해 나는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남편과의 추억이 있는 이 집에서 절대 나가고 싶지 않았고 형편없는 아들 부부의 수작에 놀아 나는 멍청한 사람이 되고 싶지도 않았다. 며느리의 횡포를 두고 볼 수만 없었던 나는 아들에게 더 이상은 안 되겠으니 이 집에서 나가달라고 정식으로 말했다. 아들은 결혼 후에 며느리가 학자금으로 빌린 돈이 5천만 원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동안 한 푼도 갚지 않는 바람에 이자까지 해서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라며 현재 아들아이 월급은 그 돈을 갚는데 다 들어가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여기서 나가면 생활이 안 된다고 털어놨다. 그런 사정이 있는 건 몰랐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내가 내 명에 못 죽을 것 같아서 사돈댁에 전화해서 당신 딸 내외 좀 데리고 가달라고 부탁했더니 시집 보냈으니 출가 외인이라며 선을 그었다. 죽으나 사나 그 집 귀신이라면서 철저히 발뺌하면서 생활비 얘기는 더더욱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총체적 난관이었지만 나 역시 끈질기게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렇게 저희랑 사는 게 싫으면 어머님이 나가시면 되잖아요.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 모시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라고 적반하장.
누가 누굴 모셨다고 저렇게 핏대를 세워? 모셨으면 내가 니들을 모셨겠지. 하지만 아들아야 며느리는 한통속이 되어 저 사람 말이 100번 오라. 내가 이 집 외아들에 어차피 내 집 될 건데 난 여기서 살 자격 있어. 엄마가 나가면 다 해결되겠네. 라고 한술 더 떴다.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지만 이런 수준이라니 어처구니가 없었다. 나는 현역 간호사로 종사하며 여전히 내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그런 반면 무직인 며느리는 집안을 더럽히기만 하는 존재. 내가 그런 며느리에게 이 집을 물려주고 편안히 눈을 감는 일은 상상할 수 없었다. 내가 치우는 것과 동시에 어지럽히는 며느리 때문에 집안은 잠시도 깨끗할 수가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2대1. 명백하게 내가 불리했다. 구원투수로 최근에 재택근무로 전환했다는 딸아이에게 잠시 동안만이라도 집에 와달라고 부탁했다. 집에 들어온 순간 딸아이는 거대한 쓰레기통으로 변해버린 집안 풍경을 보고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리고 며칠 후 출장을 갔던 아들아이가 들어오면서부터 화를 내기 시작.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저 사람 지금 임신 중이야. 생각이 있으면 조심들 좀 하라고. 난데없이 웬 임신? 나와 딸아이는 에? 벙찌고 말았다. 임신의 임자도 못 들어봤는데 무슨. 딸아이가 먼저 임신한 거 언제 알았어? 출산은 언젠데? 라고 며느리와 아들에게 조목조목 질문하자 반응이 어딘가 구린 냄새가 났다. 우선 출산 예정일이 언제냐는 질문에 황당하게도 내년 겨울에 태어난다고 대답했다. 딸아이와 나는 그 대답에 이건 또 뭔 소리? 라고 반응. 왜냐하면 지금이 6월인데 두 사람 말을 고지고대로 믿는다고 치면 16개월 후에 애가 태어나는 셈이었다. 조사는 들어봤어도 임신 기간이 1년 반이란 말은 난생 처음. 당연히 진짜 임신이 맞냐고 따지자 사실은 임신한 게 아니라고 자백. 거짓말이 들키자 실은 유산했다고 말을 뒤집었고 아들아이는 유산이라니 라며 화들짝 놀랐다. 아들아이는 임신했다고 하길래 지극정성으로 위하는 중이었다고 했다. 그래놓고 우리한테는 임신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함구령을 내렸다는 거였다. 거짓말을 거짓말로 덮으면서 넘겨오다가 자폭한 며느리는 임신했다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될 줄 알았다고 했고 아들아이는 왜 자기까지 속였냐면서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건 니들 사정이고 내 집에 들어와서 벌인 작태는 용서가 안 되니 닥치고 제발 나가달라고 두 사람에게 다시 명령했다. 만약에 이래도 안 나가면 이 집을 팔아서라도 니들 짐은 버려버릴 거라고 딸아이가 엄포를 놓자 그제야 나가겠다고 아들아이가 항복 선언을 했다. 어디로 나가나 했더니 결국 며느라이 친정으로 쑤시고 들어가서 기생충 노릇 중이라고. 안물안궁이지만 이번엔 며느리 친정집이 쓰레기통으로 변신 중이라고 한다. 다행이라면 학자 용자금은 며느리더러 갚으라고 해서 강제적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한다는데 매일 징징거리면서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우리 집에서 기생하는 동안 들어간 생활비를 딸아이가 계산했고 사위가 총대를 메고 며느리를 찾아가서 매달 변상금을 받아오고 있다. 사위는 격투기 선수로 남다른 외모의 소유자. 아들을 비롯한 며느리 사돈 내외는 벌벌 떨면서 매달 돈을 갚고 있다. 아들 내외에게 변상받은 돈으로 업체에게 청소를 맡긴 후 집안은 다시 깨끗하게 변모. 남편과 둘이 살던 때의 모습을 되찾았다. 진즉에 딸아이에게 도움을 청할 걸 그랬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 정도로 딸하고 사위에게 정말 큰 신세를 지었다. 그 보답으로 두 사람에게 여행 선물이라도 할 생각이다. 한편 아들은 사돈댁에서 네가 무능한 인간이라 멀쩡한 우리가 이 꼴을 당하고 있지 않냐며 장인 장모에게 구박당하고 있다면서 앞으론 잘할 테니 다시 들어가서 살게 해달라고 우는 소리를 하고 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게으른데 교활하기까지 한 며느리에게 속아 넘어간 얼간이 아들. 속상하지 않다면 거짓말이지만 나도 더 이상 그런 아들을 보고 싶지 않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